안녕하십니까. 5월 2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확 달랐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심의 판결이 맞답니다. 쟁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두 가지 쟁점이 이제 고 성남개발도시공사의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문제. 첫 번째,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그 당시에 몰랐다 하고 한 부분은 기억에 관한 부분으로 대법원 역시 무죄로 봤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 이거를 대법원은 골프를 안 쳤다. 이 발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 부분도 2심에서는 의견 표명으로 봤는데 허위 사실로 대법원은 봤습니다. 전 변호사님, 대체로 아무래도 심리를 사실상 한 번 정도밖에 연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거 무죄를 유죄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아니죠. 이게 원래 네. 2심 판결이 제가 아마 여기서도 한 두 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는데 2심 판결이 워낙 상식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1심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사실 이재명 피고인이 끌 수 있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온 증인들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온갖 증거를 다 심리를 해서 그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부분은 이건 인지영역이다. 예. 이것까지는 처벌할 수 없겠다. 이래서 무죄 판결을 했어요. 저는 그것도 이건 단순한 인지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거짓말이다. 이것도 행위로 봐야 된다. 이래서 이것도 나 유죄라고 할 줄 아셨는데. 하고 그리고 실제 2심에서 검찰이 딱 증인을 한 명 더 내세웠습니다. 이 김문기 씨의 그 동생을 증인으로 내세워가고 성남시장 시절에 시장께서 자주 전화를 했다. 이걸 증언을 한 거예요. 뭐 어떻든 그건 역시 이제 무죄로 받고 나머지는 원심 1심과 똑같은 그 판단을 한 겁니다. 예. 했는데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상식이에요. 예. 예. 대체로는 이제 한 번밖에 심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아니죠. 아니었으면 심리를 더 많이 했을 거 이렇게 예상했는데 아니, 전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 전 변호사님은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3월 예. 26일에 상고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상고 유서가 곧장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마치 준비를 해놓은 듯이 뭐 상고 유서는 뻔한 거예요. 특히 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 토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내단계 상향시켰다. 이 말은 이 펜을까지 딱 붙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대법원에서는 그 2심 법원에서는 이건 의견 표명이다. 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내가 그 판결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판사들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차라리 난 이재명 편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낫지. 내가 뭐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의견 표명하고 허위사실 공표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어제 그 대법원에서도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권자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라면 그건 처벌해야 된다. 그건 허위사실 공표다 이겁니다. 그 기준이다. 이거 유권자 기준이다 이거예요. 유권자 선거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기준이다. 근데 그 기준으로 봐서 어제 아마 내린 이 판결은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판결 국토부 협박 때문에 그 토지 용도를 상향했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특히 김문기와 뭔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 사진을 확대를 한 부분을 언론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걸 사진 조작으로 2심에서도 보면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하는 이재명의 말을 이걸 슬쩍
지워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대부분에서는 그걸 딱 찍었습니다. 골프를 친 것처럼 하는 말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이것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선거권자 입장에서 보면. 기준을 유권자 입장으로 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허위사실 공표다. 이래서 그 원심 판결과 1심 판결과 똑같이 그 보면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자,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에서 지금 시간도 급한데 파기 재판을 하지 왜 파기 환송을 했느냐 이러는데, 대법원에서 수많은 이제 그 자료들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이런 정도의 사건에는 어떤 처벌이 있어 왔다 하는 그 자료는 있지만은, 자료는 데이터는 축적돼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이렇게 파기를 할 때는 환송을 하는 것이 거의 그 뭐 관리했는데 관리에다시피 그렇죠. 되는데, 예. 이걸 파기 재판을 하기에는 좀 대부분이 부담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수의 예상과 다른 소수의 예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마치셨습니다. 10대 2의 판결이에요. 이게 대부분에서 예. 10대 2 그 소수 오경미하고 또 한 분이 누구죠? 예,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어쨌든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분이 이제 이 두 분이 소수 의견을 냈고 나머지 10분은 전적으로 의견이 일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일치를 했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2심 판결이 그만큼 비상식적이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 평론가 중에 그 어쩌다 이게 맞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이다는 거예요. 상식에 준해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그래서 판단. 예. 법도 어제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군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결국은 이 사람들 자기는 우리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거예요. 예. 내다듯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런데 이재명 그 후보가 과거에 한 말들을 쭉 보면, 왜 판사들이 법을 해석한다, 일반 사람들이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이재명 스스로가 법률가잖아요. 그렇죠. 법률가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파기 환송이 있었을 때 그 의미를 잘 압니다. 그 의미를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안다면 어제 그 판결이 나온 즉시, 이건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다시 고등법원이 기속이 되거든요. 기속이 되죠, 예, 무조건. 기속이 예. 되기 때문에 판결이 바뀌질 않아요. 그럼 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의 다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고법으로 가서 다시 한번 아무래도 상고심을 한 번 더 열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대선 전에는 아무리 날짜를 잡아봐도 고법에서 심리는 한 번 열어야 될 거고, 거기다가 대법으로 갈 때 상고 이유서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간이 최소한 한 달이 걸리고, 그럼 대선 전에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이 앞에 그 대부분에서도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계속 보냈잖아요. 그 1일 하루 만에 그걸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이 사건을 그 계속 내주려고 한다면, 뭐 고등법원에 내려가면, 고등법원 오늘 내려갔어요. 기록이 이미. 고등법원에서는 속전속결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건 이제 변론기를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면 또 출석을 안 해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 또 길 또 잡아야 돼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달 안에 고등법원에서 아마 선고하기도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시간을 보면요. 물론 그 초스피드로 하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예. 그럼 재상고를 할 것이고, 이번에는 이재명 그 피고인이 상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상고에 따른 기간이 걸릴 것인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돼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자 재판을 중지합시다. 전 변호사님, 그건 뒷부분에 예, 나갈게요. 아니, 글쎄요. 여기 연관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하자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 대혼란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엄청난 혼란이 이제 올 것인데. 그 혼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 뒷부분에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 의견도 대선 전에는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아니, 후보는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끝까지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예,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니 제가 이 통화를 한 그 일부 법조인들 중에서는 설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 법률가, 자기도 법률가인데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나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다시 갈 것이라고 봐요. 그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일극체제니까. 그 얘기를
예, 관련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후보를 교체하라, 이재명 후보는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재명 후보는 완주할 기세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이 국민의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참 점잖다, 선비 같다. 만약에 거꾸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면 지금 어떻게 돼가 있겠어요? 아마 국민의힘 앞에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농성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 국민 그 문자 그대로 군중을 동원해서 온갖 일을 벌였을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좀 특징 아닐까요? 나머지 이제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 민주당과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이 결국은 그 정말 이 우리 체제를 다른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정반대의 다른 체제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적어도 오늘 이 사태를 맞이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는 빤히 나와 있다. 일단 대부분 판결에 승복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대부분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을 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지도부에 있는 자들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법구태다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 선거에 개입했다. 그리고 조희대가 이 패널을 들고 다 다녀요. 조희대가 이게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법 쿠데타를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자신들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그 덮어씌워진 12개의 범죄 힘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같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란 말이에요. 대장동 게이트, 백인동 게이트, 거기다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게이트라고 불러도 전혀 상관없는 범죄들이에요.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된 전직 당대표, 지금 현재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에서 지금까지 2심이 터무니없는 판결을 한 걸 뒤집어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사법구태다다, 선거에 개입한다. 그럼 선거에 개입 안 하면, 선거에 개입을 안 하면 그런 범법이 확인된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대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존중해야 되는 목소리 높습니다. 근데 아니죠. 존중한다는 말 전혀 하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지금 사법 구태타를 하고 있다.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어제 오늘 나오는 말들 한번 들어봐요. 그런 말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 이제 이 윤석열에게 심지어 이번에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체에 매질을 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심지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도 이런 방법 말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대부분이 12명 대법관 12명 중에 10대 1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는데도 이걸 두고 사법 구태타다. 대부분이 조희대가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후한무치하다는 겁니다.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후한무치라는 말을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종호라는 중국 학자가 말한 후흑이에요. 두꺼운 얼굴, 그리고 검은 심보.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후흑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해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은 이거입니다. 일단 지지율이 중요한 건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지지층 중심을 똘똘 뭉칠 것이고 그러면 어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20년 전에 국회의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됐을 때 너희는 아니야. 국회가 니네가 뭔데 유권자를 이렇게 권리를 침해하느냐 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탄핵해서 안 된다는 여론이 확 일었거든요. 이번 사법부도 유권자의 선택을 침해한 거 아니냐.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 그 선거법 중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여기를 위반했다 하는 걸로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탄핵은 사실 그때까지 쭉 내려온 하나의 그 정치적 관리를 보면 심지어 과거에는 대통령이 돼서 사무총장 불러가지고 공천 명단을 갖고 오라 해서 체크를 OX 체크까지 한 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그렇게 크게 탄핵을 당해서 파면을 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느냐. 결국 그때 결정문도 그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건 맞지만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들리면 적어도 뇌물죄라든가 뇌물죄를 거론했어요. 중대한 뇌물죄라든가 법 위반. 이런 중대한 기억나요. 그 형법 법규를 위반해야 한다. 예. 그런데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르죠. 지금 그래요? 이재명의 달라요? 숱한 범죄 중에 이번이 공직선거법도 두 번째 범죄입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은요. 그때 이미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받아서 상고가 되는데 이른바 권순일 김만배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김만배가 대법원에 한 달 동안에 매주 한 번씩 찾아갔어요. 전 변호사님, 이 얘기까지 가버리면 저희가 이주호 지금 새롭게 그런데 임명된 권한대행 얘기를 해야 그래서 됩니다. 이번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서는 이미 제보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물론 앞에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가지고 무죄를 받았지만은 그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을 때는 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말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유리하면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 말이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 쓰고 예.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식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나는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도 좋은 후보들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 이재명과 같이 경선을 치렀던 김동연, 김경수 이런 후보들도 있고 또 뭐 지금까지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김부겸 그 전 의원이라든지 많은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 중에 플랜 B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 플랜 B를 내놓으면 되지. 지금 민주당이 일극체제란 말이에요. 일극체제니까 모두 다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어제 이재명 그 후보가 한 말이 아주 걸작이잖아요. 내 예상과는 정반대로 갔지만은 그래도 나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출마할 거야. 출마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내가 당선되고 나면 나는 법을 바꿔버릴 거야. 응? 그리고 내가 재판 중지 요구할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후보 교체되다가 혹시 유시민 전 장관 나오면 유시민 전 장관 거기까지 하면 저희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플랜 B 속에 그 이름이 한두 번 들먹거린 적이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이런 가운데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출마 명분으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한덕수 대행에서 이제 한덕수 후보가 됐습니다. 사실은 보수 언론 내부에서도 한덕수 대행이 이제 후보가 되려면 내란 총리를 뛰어넘는 명분을 줘야 된다 국민에게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아마 한덕수 후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은 방송에서는 제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그랬죠. 그 말을 하면서 하나의 조건이 있다.
한미 통상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하나가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내놓을 명분은 개헌밖에 없다. 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 이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제가 기대한 것은 막 1년에서 한 1년 반. 아, 더 짧게 네,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짧게.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을 하죠. 예. 지금 이 과도기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회임 기간으로 보겠다.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개헌 3년 차 때 이제 예, 총선 그래서 치르고 이제 물러나겠다. 1년 그 취임하는 당일 날 예. 예, 개헌 그 특위 같은 걸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개헌할 마련해서 그 2년 차에 개헌할 마련하고 3년 차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다. 쉽게 말하면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임기를 다 보장을 해주고 그때 새로운 7공화국이 출범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 개헌안이 마련되면 가령 1년 반 뒤에 뭐 개헌 통과하고 새로운 7공화국 출범한다 이러더라도 그게 부치기에 넣어놓으면 돼요. 현행 그 국회의원들 임기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나는 우리 국민들을 그 납득시키고 예.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폭넓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임기를 좀 3년보다는 좀 더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이제 내세운 것이 역시 통상 문제를 내세우고 지금 이게 통합? 아니 견제와 균형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 분권 문제를 예. 언급을 해요. 현재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아마 한덕수 총리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다수의 폭정, 국회에서 다수가 차지 그 150석이 넘어버리고 한 107석까지 가버리니까 이걸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 끊임없이 특검을 내놓고 탄핵안을 끊임없이 발의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가 마비되어 버린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 국무위원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예, 국무회의가 열리느냐 지금 15명이 돼야 되는데 예, 14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없는 것이 없어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국무총리부터 없잖아요. 본인이 기재부 장관. 나오셨고 이제 예, 기재부 장관도 예. 없고 다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국무위원들을 그 어제 재미있었던 거 있잖아요. 신문이 판을 다 짜갖고 신문이 이미 배달판이 인쇄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최상목 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분이 예. 갑자기 국회 법사위에서 그 탄핵안 넘기고 다시 본회의가 열려서 투표를 하니까 최상목이 쫓아가서 사직서 먼저 서들고 사의를 사직서 서들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 한덕수 총리 이제 방 정리 다 떠난 분이 오늘 난 자정까지가 떠나는 건데 다시 예. 근데 그분이 놀라서 다시 들어온 다시 거예요. 왔죠. 예. 빈방에 들어와서 그걸 결재를 해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럼- 정 변호사님 요 얘기 길게 하면 저희가 한덕수 대행의 아니 근데 출마 이게 선언을 굉장히 중요한 길게 게 얘기할 수 왜 없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총리를 네. 이게 또 탄핵을 했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왜 예. 있을까요? 국무회의를 와해시키자. 국무회의를 왜 와해시켰느냐? 이게 우선 국회 지금 자기들이 다수니까 예. 우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 없애버린다. 이거 없애버리면 예. 이게 법을 이게 항소심이든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든 소급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죠. 법을 그럼 이재명 없애버리면 후보한테는 적용은 안 되는데. 선고 자체가 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선고를 신법에 따라서 뭐 선고를 유예하거나 뭐 다른 영향을 받긴 받아요. 공소 기각을 하거나 영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된단 말이에요. 구법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런데 또 하나는 심지어 뭔가 하면 이제 대장동, 백인동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헌법 84조. 예, 내놓고 지금 그런 주장을 했어요, 오늘. 예, 들었습니다. 오늘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뭔가 하면 문자 그대로 입법 구태타를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간이 나와도 배 밖에 나왔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입법 구태타, 자신들이 이걸 위해서 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도록 법을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는 법을 폐지를 해버리겠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간이 정말 배 밖에 나왔다. 이 민주적 사고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이제 헌법 8조를 위배해서
정당 해산 사유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그 헌법 84조 그 얘기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이제 내란 외환 예,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다른 범죄로는 네. 재직 중에는 소추당하지 아니한 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소추당하지 않는 거에는 지속적인 재판, 해왔던 재판도 포함된다는 글쎄, 그걸 것이 이제 소추를 한자로 소자도 해석하고 기소로 해석하고 추자는 재판하는 걸로 해석하고 해서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추 당한다 하는 말이 기소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과 기존 하고 있는 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해석들이 오히려 다수거든요. 그런데 예. 이재명 이 하는 말은 아주 재밌어요.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근데 그런 다수설 나도 혹시 싶어서 찾아봤어요. 내가 갖고 있는 헌법책이 7권인데 다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돼가 있는 교과서가 딱 2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전면에 예.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것도 예. 명확한 해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수설이고 소수설이고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내가 이게 알고 있는 예. 그 내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에게 다 여쭤보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1분 정도 듣겠습니다. 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 이미 재판하고 있는 재판을 어떻게 중지를 한단 말이냐. 흔히 우리 상식으로는 중지할 방법이 없다. 국정 안정을 이러니까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예.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임 기간에는 재판은 중지한다. 이 법을 만들겠다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대통령 국정에 전념하라고 그럼 이제 이게 사법 구태다죠. 사법 구태다 아니에요. 이게 법이 만약에 입법적인- 평등한데 예. 그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깨버리는 이런 구태타를 하겠다는 거예요. 구태타가 뭔가 하면 헌법을 파괴하는 것을 구태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그러면 예. 나는 민주당은 정당 해산 사유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제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 무식한 소리들을 그만 좀 하십시오. 만들 법이 있고 못 만들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세상에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이 이게 맞춰서 그 법 적용을 배제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정 변호사의 말씀은 아마 여론의 반응에 따라서 민주당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동안 나왔던 그 수많은 안들도 다 현실화 안 된 게 여론 여론의 따라간다면 눈치였다. 그럼 여론 따라서 이 나라가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 한덕수 대행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더 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이 정대철 지금 전 헌정회장, 예, 헌정회장. 예. 이 헌정회장 그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대철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덕수로 누가 불러냈냐? 국민이 불러냈다. 딱 국민이 불러냈다. 난 그 말에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 점을 생각한다면 기존 정당 그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말할 것도 없고 제발 지금이라도 좀 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되고 어떤 그 다음 정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숙고를 좀 해달라. 알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